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이야기를 내가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헌정에서 잠깐 신문을 봤더니 중앙일보의 이재성 고려대 교수가 이런 오피니언 글을 썼어요. 영웅이냐 리더십이냐. 영웅을 만들 것인가 리더십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거의 저하고 문제의식이 같다고 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내용 속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가진 영웅, 가진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선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를 앞서서 우리가 뭐 많은 토론도 하고 욕도 합니다만 트럼프와 미국의 공화당은 어떻게 대선을 준비했나 그것을 잠깐 보면서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집권을 준비했나? 사실은 이제 미국의 보수 재단, 즉 공화당 측 재단이 헤리티지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리티지 재단이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부터 정책 페이퍼를 써왔어요. 벌써 몇십 년이 됐죠. 레이건이면 언제입니까? 1980년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일 수도 있는데 정정 40년 전부터 페이퍼워크를 해와서 모든 미국의 공화당 후보에게 정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거는 자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AFPI죠.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를 2021년도에 벌써 4년 5년 전에 자기 정책 연구소를 만들어서 집권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같으면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차기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음 정부의 과제, 지금 현재 뭐 어찌 보면 윤석열 1기 정부가 중단됐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 중에서 뭘 없애고 뭘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더 참혹합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개인이 갖고 있는 캠프가 갖고 있는 소위 기본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과 토론 없이 그냥 그대로 민주당의 당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박스권에 갇혀 있고 사실은 너무 자클릭이 돼 있다고 비판을 받잖아요. 이재명 본인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우클릭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리더십이 받쳐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검투세든 뭐든 간에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뭔지 모른다고. 이재명 본인만 깝깝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반도체 법안에 50시간을 하니 안 하니를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정당의 어떤 시스템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말하자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 공론화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헤리티지 재단이요. 2025년에 대한 그 정책 페이퍼를 언제 내느냐? 2024년 대선을 위해서 2023년 4월에 공개합니다. 벌써 1년 반 전에 정책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의도 연구소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면 어쨌든 그 측근에 누군가가 기본적인 한동훈 표 정책 페이퍼의 초단을 말하자면 인문을 만들 한 장짜리라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대표 우리 비비드님께서 한 대표님은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함께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학습. 혼자서 학습을 대단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 이것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그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라고 하는 페이퍼워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페이퍼워크를 소위 레이건 1980년 레이건 행정부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지금 2025 페이퍼는 2023년도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냐, 누구랑 정책을 논의하고 있느냐. 최소한 지금쯤 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책 톤 혹은 한동훈 대표의 가히 공부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다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백이찬이라는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자꾸 노무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즌에 보좌관 하면서 대통령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을 한동훈도 대단하게 학습 능력도 있고 노무현도 학습 능력이 있다. 다만 누군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골고루 안보 분야, 통일 분야, 산업 분야, 말하면 외교 통상 분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게이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예컨대 한동훈 재단, 한동훈 정책 재단, 도토리 정책 재단 뭔가가 이런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 지금쯤은. 만약 이번 대선을 뛴다면 뭐 전제로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 6, 7월이 대선이에요. 그러면 5개월 앞에 있잖아요. 4개월 앞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그 헤리티지 재단의 폴 댄스가 지금 왜 전 대표를 하면 중간에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를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퍼 쓸 때까지 재단의 대표였습니다. 폴 댄스가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그 공무원들 다 자르려고 그래요. 조기 퇴진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이 폴 댄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미국 대통령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000개래요. 그 4,000개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4,000개를 만들어 놨냐 아니라 수만 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4,000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우리가 본 이 프로젝트 2025를 미리 읽어보고 대통령과 함께 할 사람들을 연수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의 프로젝트 2025가 있다. 그러면 이 페이퍼를 보고 예를 들면 도토리 혹은 뭐 위더훈이든 어쨌든 우리가 한동훈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내 공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학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한 10개 정도 돼요. 코스웍이. 그 교육들은 전부 다 전직 관료들이 합니다. 전직 장관들이. 그 코스웍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대통령실의 2급이다. 4급이다. 이 사람은 어느 장관 비서실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연수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4,000명을 확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혼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을 꿈을 꾸려야 되고 정책식도 꾸려야 하고 장관도 꾸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정부도 인수위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일이죠.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100명, 200명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준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같이 일할 핵심 행정관부터 몇십 명,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 그냥 장관 혼자 둘까요? 장관도 뽑고 장관 보좌진도 같이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읽어보십시오. 프로젝트 2025 The Plan to Fix the Administrative State, 행정국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정국가가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도 다 말하자면 제4부라고 하는 이익단체가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행정국가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다 먹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야구는 민변하고 우리법 연구회가 다 말하자면 법조계는 다 먹었더라. 이것부터 걷어치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가라는 얘기 자체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행정국가가 뭔가 한번 봅시다. 국가 내의 실체나 국가를 초월한 실체가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 삼은 게 공무원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음에 제4부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어려워졌다. 우리 윤 대통령이 왜 권한 행사가 어려워졌다 그럽니까? 국회 권력을 못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부처에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놓은 사람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국회뿐만 아니라 저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른 정권에서 알받기로 해놓은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다는 게 트럼프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정부의 문제의식도 똑같아요.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똑같다니까. 못해먹겠다. 그래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왜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반문교사해서 폴 댄스라는 사람이 이거 진짜 우리식으로 10,000명이면 10,000명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4부는 미디어, 또 나라의 방향을 본질적으로 지게 흔들고 하는 빅비즈니스의 외부 이익 네트워크이다. 사실은 미국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외부에서 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익 집단들이 다 어원들을 꿰차고 있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가 전체 공무원의 0.2%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느꼈던 낭패감이 이런 겁니다. 근데 가령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실패다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동안에 지금 4개월 내에 한동훈과 함께 일할 만한 똘똘한 핵심 인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도 준비 안 됐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갖고 있었으니까 준비됐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유능합니까? 유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훨씬 문제라고, 암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정부는 권능, 유능함과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도 박스권에 거치고 비호감도가 높고 새롭게 막 한미동맹 강화하고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뭐 공무원 노동 시간에 대한 개혁 문제도 얘기를 같이 하더라도 신뢰를 안 주잖아요.